살코기만 먹고 싶어. 그러면 순살 치킨을 먹겠죠. 아 근데 나는 껍질 좀 그 기름진 거 먹으면 좀 니글니글 거리더라. 그러면 치킨 텐더 같은 거 먹겠죠. 안녕하세요, 머리 씹는 인사 이동훈입니다. 그 단백질 보충제와 탈모의 상관관계에 대한 영상을 만들면서 이 단백질 보충제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요. 생각보다 좀 다양하게 있더라고요. 저도 평소에 먹는 거기도 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. 뭐 전문적으로 운동 오래 하시고 뭐 지식이 많은 분들은 이런 거 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이 저 같은 우리 헬린이들은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. 막 운동 한 달, 두 달 했는데 몸 변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뭐가 잘못됐나, 뭐 보충제 먹어야 된다는데 뭘 먹어야 되나 고민 많이 하잖아요. 오늘은 이 단백질 보충제의 차이점, 어떤 종류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보려고 해요. 이 단백질 보충제도 어떤 이 함유량, 성분 함유량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 일단은 크게 나눠서 MPC, 그 다음에 WPC, 그 다음에 WPI, 그 다음에 WPH로 나눠서 알아보도록 할게요. 이 ISP라고 하는 그 식물성 단백질, 이 콩 대두 단백질은 조금 다르니까 이건 좀 빼고 얘기를 할게요. 자, 우선 MPC, 밀크 프로테인 컨센트레이트, 그러니까 우유 농축 단백질인 거죠. 이 우리가 먹는 마시는 우유의 한 80% 이상은 수분이에요. 근데 이 우유 자체는 보관도 좀 힘들고 상하기도 쉽고 뭐 휴대하기도 좀 힘들고 이런 단점이 있죠.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타겟 성분을 좀 농축시켜서 이 가루 형태로 물에 타먹을 수 있게 나온 게 이런 보충제죠. 이 MPC의 80% 정도는 단백질 성분인데 소화 흡수가 좀 빠른 유청 단백질과 상대적으로 조금 느린 카제인이 2대8 정도 섞여 있어요. 그리고 유당도 5% 정도 들어있고요. 어떻게 보면은 이 성분상으로는 원래 그 우유랑 가장 비슷하네요. 다음으로 이제 WPC, 웨이 프로틴 컨센트레이트죠. 농축 유청 단백질이 되겠네요. 우유의 적당한 산성도와 뭐 효소 등의 조건을 갖춰주면 이 카제인 성분이 이 커드라는 형태로 뭉치게 되는데 이걸로 이제 치즈를 만들고요. 그리고 이 나머지 액체 1% 정도의 이 유청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거를 정제해서 만든 게 WPC죠. 이 WPC를 만드는 과정은 이 유청 단백질을 농축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유청 단백질 외에도 유당이라든가 유지방, 뭐 락토페린 같은 그런 성분이 같이 들어있어요. 어떻게 보면 가장 흔하고 대중적인 단백질 보충제의 성분인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으로 WPI, 웨이 프로틴 아이솔레이트, 분리 유청 단백질이라는 거죠. 그런 분들 많죠. 우유 먹으면 배 아프거나 설사하시는 분들, 이 유당불내증이라 그래서 유당을 먹으면 이 소화가 안 되고 그런 불편한 증상을 겪는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우리가 원하지 않는 유청 단백질 이외의 물질을 뭐 이온 교환법이나 마이크로 필터링을 통해서 제거해내고 남은 게 이제 WPI 인 거죠. 이 과정은 뭐 만드는 회사마다 어떤 방식으로 뭐 얼마나 여러 번을 거쳤느냐에 따라서 이 성분 함량이 조금씩 달라지게 돼요. 가끔 인터넷 보면 이게 조금 더 고급 단백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거나 광고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뭐 더 좋은 성분에 뭐 더 레벨이 높은 단백질이 추가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. 물론 쓸데없는, 그러니까 필요 없는 그런 성분을 뺐으니까 단백질 함량이 조금 더 높긴 하겠죠. 그런데 또 가격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WPC를 먹고 문제가 없는 분들은 굳이 WPI로 갈아탈 필요가 있나? 이런 생각은 좀 드네요. 자, 마지막으로 WPH, 웨이 프로틴 하이드롤라이세이트, 그 유청 단백질을 가수분해해서 나온 그런 제품이라는 건데요. 뭐 더욱 흡수가 잘 되도록 한번 뭐 소화를 거쳐서 나온 제품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실상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. 여러 가지 유청 단백질 종류가 있는데 뭐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. 자, 치킨을 먹고 싶어요. 치킨을 그냥 한 마리 먹을 수 있죠. 근데 나는 뼈 발라내는 것도 귀찮고 그냥 살코기만 먹고 싶어. 그러면 순살 치킨을 먹겠죠. 근데 나는 뭐 뼈 발라내는 것도 귀찮은데 난 닭껍질 좀 그 기름진 거 먹으면 좀 니글니글 거리더라. 그러면 치킨 텐더 같은 거 먹겠죠. 어떤 게 더 고급이다, 뭐 더 좋은 거다 라기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이런 성분 차이가 좀 생겨서 제품이 다양하게 나온 거다,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단백질 보충제 자체가 필요가 있다, 필요 없다 이런 좀 논란이 있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말 그대로 보충제라는 점에서는 분명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대체제랑은 달라요. 말 그대로 보충제예요.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수업을 받고 내가 어느 수학이 약해요, 뭐 과학이 약해, 그럼 끝나고 나서 보충 수업을 받을 수 있겠죠. 또는
내가 어느 날 중요한 수업을 아파서 결석을 했다. 그러면 수업을 못 들었으니까 보충 수업이라도 들어야 진도를 따라갈 수가 있겠죠. 그치만 중요한 거는 그냥 원래 수업 시간에 잘 듣는 게 제일 좋죠. 안 빠지고. 다시 말해서 단백질 보충제는 일반 식사를 건강하게 하기 어려운 상황, 뭐 시간적으로라든가 비용적으로라든가 이런 상황에서 보조를 해주는 용도인 거죠. 물론 제조사마다 또는 같은 제조사라도 상품마다 비율이 다 달라요. 뭐 어떤 제품에는 WPI 몇 프로에 뭐 밀크 프로틴 몇 프로 이렇게 섞여 있는 비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 영상을 보셨으면 그 성분표를 보고 나는 요런 성분을 먹었더니 좀 뭐 몸에 잘 안 맞더라. 요걸 피해야겠다. 내지는 요런 성분이 필요하겠다. 이런 거를 이제 판단할 수 있게 됐죠. 그래서 중요한 건 뭐 비싼 제품, 더 고급 제품이라기보다는 나한테 맞는 제품을 골라서 드시는 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등록, 아니 득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